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제7회 세계 시민교육 국제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날은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를 넘어선 세계 시민 교육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과 세션 이제 2-1인데요. 저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시민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디지털 기술은 많은 또한 리스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아드코스시 그리고 세미시민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닐 세웬이고요. 저는 호주 모나시 대학교 교육문화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네 분의 연사가 자리를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분께서 이제 다양한 사례를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네 분의 연사의 발표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또 나중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청중으로부터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보시게 되면은요, 챗박스에서 여러분의 코멘트와 또 질문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저희 발표자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에델 안네스 파스코아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 사무국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이요. 마르코 파스퀄린인데요. 유네스코 아랍지역본부 교육전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루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돼서도 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니스 찬탈 랑스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유네스코 남아프리카 지역사무소 인문사회과학센터 팀장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요. 현장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왈리드 빈 카셈이고요. 주 유네스코 방글라데시 대표부의 1등 서기관이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훌륭한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에델 소장님의 발표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델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한국 분들께 저희 또한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분을 잃은 가족분들 정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또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 전문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저희가 그때 이렇게 저희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저희가 지금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좀 더 지역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 세미오입니다. 이 11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26개의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학 그리고 기구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오가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교육 정책을 또 결정하는 고위 기구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를 통해서 또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양질의 교육과 그리고 평생 학습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습자들이 지식과 그리고 스킬과 그리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량을 기여하도록 한다에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SDG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MO에서 21세기에 맞는 커리큘럼들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학, 문화, 어젠다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후변환과 데이터 과학과 AI 그리고 스템 교육 등을 저희 어젠다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 마닐라에서는요. 스템과 관련된 교육 회담도 정상회담도 많이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과학 기술을 저희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이 과학 기술이 동남아시아 문화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장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또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특히 팬데믹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면서 6개의 점에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래에 맞는 기술과 그리고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쳐서 미래의 학생들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 학습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영내에서 11개 국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이 디지털 시대가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회원국의 장관들은 커리큘럼 내에서 저희가 정한 전략 목표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을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이 G세대에서 결정한 교수법을 선생님들이 실제 교육 환경에 적용하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저희 지역에서의 역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수학 능력들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의 수준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그리고 교육 환경과 기후 변화 이것들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물었고 또 가르치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인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같이 인지하고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동 인권과 다양성 존중을 주제로 한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 회원국 대부분의 그런 선생님들은요. 지역 문제에서 좀 더 한 차원 나가서 좀 더 좁혀서 자신들의 국가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문제들도 수업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는 모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세안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60%는 우리가 아세안은 일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요. 이런 시민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11개 국가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 팬데믹 시기 동안에 저희가 이 지세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는요, 저희 모두가 이제 락다운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수단을 활용을 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택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실 디지털 격차와 그런 불평등이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교사 훈련과 그리고 ICT 역량 강화, 아이팟, 노트북 공급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지세대에 필요한 교수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제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또한 하나의 제한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을 때 하이브리드 교육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접근권 또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을 활용하고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방콕과 함께 디지털 문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창의력과 디지털 혁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합니다. 내부 갈등도 많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애드보커시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관들로 구성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교사들에게 어떠한 디지털 문해 능력을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누가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함께 공동의 아젠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강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역량 강화와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개발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가장 차별화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구성 요소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시민 교육이 우리가 지금 환경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최선의 관행들이나 아니면은 성공 이야기들도 저희가 문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양한 그 논의들을 다양한 논의 주제를 삼아서 그리고 학교들 그리고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과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캐디와 함께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평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저희 11개 국가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문가들과도 함께 일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솔루션을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도요.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웹이나 온라인 코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 회원국들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외의 다른 국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디지털 글로벌 애드보커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지역을 위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코스를 개발하게 될 때 장애인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사와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세계시민교육 교환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 세계시민교육을 또 혁명하기 위해서 이 세계시민교육 플랫폼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용적인 교육과 교사들의 교수법을 돕기 위한 디지털 툴과 그리고 디지털 혁신 및 금융 교육 등을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또 교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회담에서 논의했었던 내용들을 유네스코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 정상회담에서는요, 저희가 실질적인 행동 조치를 이뤄내서 지속가능 개발 고위위원회를 위한 어젠다를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도 디지털 솔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회원 국가에서 구축할 때 불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But it's still difficult that CPLM was able to pinpoint some challenging.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평등도 없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나 기본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학습 평가를 통해서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들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성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좀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교육 투자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저희가 웨비나를 청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의 활기에 저희가 많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청년들이 교육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세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반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각자의 교육부는요 아주 오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자의 교육 경험을 활용을 해서 기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 격차가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회원국들 간의 경제 능력 격차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국가들의 상황들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글로벌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만 하겠죠. 그리고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시민 교육과 디지털화를 위한 우리가 정책을 만들게 될 때는요. 모든 그 도전 과제 분야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저희가 G세드와 그리고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웹사이트도 오시면은요. 이 G세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활동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With all our very good partners from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또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저희가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힘을 합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와 갈등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내 같은 국가들이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요 언제든 기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이제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실 만한 발언이나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은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 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자로 넘어갑니다.
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아마 베이루트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마르코 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어떤 곳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오후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저도 에델 소장님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께 깊은 애도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는 특히 이제 아랍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에서 지금 교육 전문관으로서 아랍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CED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 자료가 이제 화면에 나오면은 바로 발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cellent. So if we can move to the next slide. So in the past years, UNESCO has been 네, 지난 몇 년 동안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Transformative Engagement, 변혁을 가져오는 인게이지먼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GCED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how to stimulate more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행동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까, 그리고 또 사회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 Transformative Engagement, 인게이지먼트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청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단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 활동, 또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좀 더 복잡한 단계 인게이지먼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시위를 결성을 하는 거고 조직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액티비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혁명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인게이지먼트도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게이지먼트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기 장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액티비즘은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CED와 그리고 디지털화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Feminist Digital Activis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미투 활동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온라인 상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 액티비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셜 엔터프레뉴어십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기업가들은요 온라인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랍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랍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연결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을 보게 되면은 세계 평균과 비슷하고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위 지역 간에는 약간의 그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 연안 국가들이 커넥티비티 면에서 조금 더 다른 국가들보다는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랍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온라인 활동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학습하고 생활하냐에 있어서 이 디지털 변혁은 많은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같은 데서는요. 이 디지털 기술, 디지털 변혁이 상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학생들이 특히 이제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이 어떠한 그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특히 인게이지먼트와 관련해서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에 시위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것도 물어봤고요. 아니면은 어떤 글로벌 뭔가 코즈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QR 코드도 제가 함께 올렸습니다. 가장 응답이 적었던 답변이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자신들이 더 주목받는 곳에서는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랍 지역에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정책적인 권고를 제가 발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활동을 할까요? 사실 이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보니까요, 학습자는 뭔가 격차,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괴리를 즉 이슈를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나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타인과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심도 느끼고요.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슈의 복잡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요. 그래서 이 transformative engagement, 특히 이제 GCED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engagement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정책 기반가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6개의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야가 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또 아랍 지역에서 저희 활동을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권고안을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가요. 학생들을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거나 자기가 속한 현실과 다른 현실에 노출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도입하면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이행을 하면 되고요. 또 학교 밖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에델 소장님께서도 좋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가요. 학생들을 다양한 관점에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화, 토론, 디베이팅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분야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동을 위한 어떤 지침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의 교사들이거나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의 전문가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서 학생들과의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팩트와 이슈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를 알아봐야 되겠죠. 페이크 뉴스와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MIL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네스코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MIL과 관련해서 이미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인데요. 특히 이제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1974년 유네스코 공고안 수정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시민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권고안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툴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현 상황은 바뀌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교사 훈련 교육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각 국가의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GCED를 다른 교과목과 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 역사, 지리 이런 수업에 이제 GCED를 녹아내야 되는 것이죠. 유네스코 베이루트 사무소는 지금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GCED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아랍 지역에 있는 또 대학가들과 협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그 교과 과정과 관련된 템플레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ESD와 그리고 GCED와 관련된 교과 과정 템플릿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작업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4.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베이루트 사무소에서 저희가 레바논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의 영향을 받았던 학교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예술을 통해서 GCED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الشخص الكاركتر يلي رح تخترعيه براسك تعالوا نسميه شو بدكن اسم؟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글로벌 시민선 교육은 교육적인 접근으로서 연대 그리고 관용을 함량합니다. احنا كنا كتير عم نعمل برين ستورمينج لكتير افكار وهول الافكار طلعوا عن جد من قلبنا. هيفكروا انه يمكن عم تمثلي بس انت عن جد عم تكوني طلعتي الفيلينجز الحقيقيين تاعولك لبرا. في شيء تغير عنا بالبرسبكتيف انه نحن كيف فينا نستخدم هدول الوسائل لحتى نوظفهم بقلب الصف to nurture our students' needs. يعني خلاني اطلع كتير اشياء انا كنت مخبيتها وكمان اكتشفت انه it raises my confidence. غرقتوا.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이 QR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은 저희 베이루트 사무소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했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또 참고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타인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시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이제 또 레바논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창의적으로 또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마르코 교육 전문가님께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채트박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 발표자는 피니스 찬탈랑스인데요. 아마 짐바브웨에서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피니스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ood morn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들리고요. 보입니다.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최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다른 국가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스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희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저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저희가 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혁신과 그리고 변혁 그리고 GCD의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 GCD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저는 탐구를 해봤습니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세계에서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변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혁신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그리고 행동을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또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GCD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정말 바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지구는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문명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그 변화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변혁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지구를 아주 많이 바꿔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한테 미친 그 영향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질학적인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주기까지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가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지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DNA에도 관여를 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제조차도 우리가 변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생물윤리학이라는 것이 대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인간의 위험 그리고 우리 그 사회 내에서 개인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시각조차도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변혁 그리고 기후의 변혁 그리고 인류의 그런 변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할을 바꿔야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패턴은요. 바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부의 8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DP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강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소스가 너무 많은 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로 인해서 이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이 가져온 그 충격의 여파를 더욱더 크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 세계의 광물과 그리고 강산이 위치해 있는 대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물과 자원들이 결국 정치적인 경제적인 갈등을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와 투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불공평한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이 천연 자원의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그런 광산과 그리고 광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이라는 점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접근권 자체가 거부가 되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광물과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접근권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을 해서 특별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물에 대한 접근권과 그리고 유통권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잠비아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고요. 10월 25일에 유엔에서 이 특별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 억압적인 아프리카의 경제 모델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인종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에 있어서 인종적인 차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인종적인 차별과 그리고 억압적인 경제 모델과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GCED의 그런 담론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GCED의 담론을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이러한 아프리카의 불평등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고 또 고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만 하겠죠. GCED가 이런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이 과격한 그리고 너무 심한 격차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아프리카의 절망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모듈들이 나오게 되기를 또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으로 세 번째로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저희가 이 디지털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GCED 이 회의에서도 디지털 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디지털 영역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디지털 장비나 기기 이것을 이용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GCED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요. 뭐가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바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디지털 툴과 디지털 영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데이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누가 활용할 것이냐가 바로 정치적인 이슈와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CED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 누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고 그리고 공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구글 플랫폼에서 뭐 우리의 뭐 이름이 올라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뭐 내가 만약에 정당의 당원이라면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막 구글에 올라가고 플랫폼에서 또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GPS 정보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우리의 GPS 정보가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이런 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기도 하죠. 이 문제를 우리는 또 GCED 교육에 또 넣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데이터가 우리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제3의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도 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특정한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데이터, 제3의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개인들의 프로필을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개인적으로 겨냥한 메시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개인의 정치적인 그 성향과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정치적인 스캔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유하게 된 그런 데이터에 바탕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리스크 군이 분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바로 이 디지털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경계선을 긋게 될 때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활용해왔기 때문에 디지털 영토, 디지털 영역
영역에 굉장히 많이 끌리고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들이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데이터를 제대로 세네타이즈를 해서 그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놔야만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시민들 특히 청년층의 그런 권리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특히 여기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또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알랑 드마시오라고 하는 제가 철학자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될 때 왜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새롭게 개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니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항상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순환을 하고 아이디어가 순환이 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세계화된 무역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욱 더 다양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G세드가 이러한 다양성을 다루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결국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요즘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서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국가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디지털과 그리고 미디어 문해력이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편향을 더욱더 강화하고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더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는 오히려 그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수주의가 또 이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SNS가 일어나기도 하죠. 남아프리카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른 국가에서 또 이민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주자들이 난민들이 발생해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아프리카인들이 또 유럽으로 또 난민이 되어서 이주를 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럽 사람들만 사실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내에서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과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어서 차별을 하는 행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벽을 세우는 행동들, 그것들이 일종의 굉장히 광범위한 징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혹시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런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존재, 리스크의 존재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런 편견들이 가져오게 될 차별의 리스크를 G세드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가로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인식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넣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제 제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온라인 기사를 하나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걸리브라고 하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 슬라이드 나와 있는 대학교에서 발간을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킬을 갖춘 인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몸만 내리치는 망치 같은 존재로
우리 학생들을 키워낼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그런 복잡한 니즈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지금과 같은 직업기술 함양 교육으로 키워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이 논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서 함양을 해야만 하는 행동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지식들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역량이나 단일한 스킬만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이 이것이라고 해서 그러한 기술들만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본적인 노동시장의 니즈에만 맞출 것이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즈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육 철학을 잡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전체적인 인재를 전인적인 인간을 키워낼 수 있는지 그래서 특정 개발과 그리고 개발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을 함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로 이 논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GCD를 하게 될 때 단순히 설파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마치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맥락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GCD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뭐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그리고 인종 그 분리 정책 아파테이드에 대한 저항으로 이런 G세드가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특히 아프리카 또 맥락에서 알려줘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특히 뭐 인종 차별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다른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G세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만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사회의 맥락을 연결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만 이게 공허한 울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긴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만 합니다. 가끔 이 G세드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만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뭐 조화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경 안에서 살고 있고 여러 경계선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이러한 국경과 경계가 있고 그리고 국가주의와 국수주의가 굉장히 이제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7개 국가에서도 모두가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G세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거부와 차별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어떻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면서 세계시민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좀 더 비판적인 시각과 그리고 사고를 함양시켜서 현재의 현실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G세드의 교육 방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뭐 아동과 아동 교육에 대해서 여러 이제 철학 관념들을 이렇게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4세 아동을 위한 교육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에서 개발했는데요. G세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저희가 이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융합 교육을 통해서 이 G세드에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남아프리카에서 AI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교육부와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했었던 그 제언이요. 바로 이 교육 체계에다가 AI 문해력이나 그리고 코딩 능력을 넣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될 때 융합 교육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코딩을 가르칠 때 그냥 단순히 코딩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학과 함께 융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철학, 그다음에 문화인류와 그리고 역사학 이런 것들하고 같이 융합을 시켜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좀 더 전인적인 컴퓨터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다 같이 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코딩의 과연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AI 문해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AI의 윤리적인 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만 하는지를 논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에서는요, 여기서 빈두크 성명석 라고 하는 이제 이 회의가 일어났던 장소를 이름으로 해서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교육부서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융합적인 방식으로 AI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니즈에 부응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GSED가 이러한 능력과 그리고 융합적인 접근 방식을 새롭게 재정의해서 그 교육 과정에 넣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발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니스 찬탈랑씨님 감사합니다. 교육이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좋은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커멘트나 아니면은 질문 있으시면은요, 저희 그 Q&A 섹션이나 아니면은 채팅 총에다가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발표자분은요, 왈리드 빈 과세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왈리드 빈 콰삼 사교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정말 소외된 기분인데요. 저는 비전문가인데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 세 분 다음으로 제가 발표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정말로 더 의미 있는 뭔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세 분 연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담론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디지털 학습에 대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학생들을 연결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자인 이 학생들,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을 연결시킬 수 있냐, 아니면 학생들을 더 분열시키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코로나 전후 상황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디지털 러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말 많이 추진을 했고 이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도 디지털 러닝은 있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러닝에 시간을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컨텐츠라는 것이 있었지만 저희는 정확히 그 디지털 컨텐츠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유료 플랫폼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정보 규제는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디지털 컨텐츠는 유튜브나 또 제가 말씀드린 유료 플랫폼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근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에는 저희가 이 디지털 러닝에 제대로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이었죠. 온라인 코스를 수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비주류,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 교육 기관의 대면 수업을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되고 럭다운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백신 개발이죠. 그러면서 또 생각했던 것은 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의 학업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디지털 러닝, 디지털 플랫폼을 학생들한테 강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강제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수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The contents became academic. 그런데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제도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접근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서구권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또 아시아 쪽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었고요. Had suffered from this access concerns. 그리고 어느 가정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접근 정도가 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Which was least acceptable.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러닝이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수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코로나19 동안에 대학들도 이 디지털 러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생들 시험도 치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했죠. The occasional learning got off focus because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체계적인 그런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n identification of the early global challenges that the digital 디지털 러닝과 관련된 이제 초기 글로벌 도전 과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presentation that not 아까 그 피니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죠. the percentage is even more than 80% in practice.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80%의 국가들이 제대로 된 그런 디지털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주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is pandemic would be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고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지 몰랐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디지털 교육을 위한 또 이런 디지털 기기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the whole multilateralism, the whole 그리고 다자주의, 그리고 글로벌 정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백신은 적극적으로 공유가 되었습니다만 교육을 위한 기술은 적극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러닝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특히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실험실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직접 실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오버킬이라는 것을 겪어야 됐죠.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줄어들었죠. 사실 교실이라는 공간은 이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인데요. 이 가상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어떤 수업에 참여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not benefit from mutual learning because they did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호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가치 기반의 교육도 또 크게 훼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여기는 지금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의 99.6%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저개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사용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 면에 있어서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삼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오픈을 했고 저희가 빠르게 또 제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조기 유아 교육은 이제 온라인 교육 강제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러한 온라인 기기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태블릿을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태블릿을 사용하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양질의 교육을 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을 해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많은 교사들도 다른 나라에 있는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와 그리고 학생 간에 또 이런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기술이 좀 낯익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기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약계층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빌리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추가적인 비용을 또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에드텍과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그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방글라데시는 이제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이런 디지털 변혁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선언문에도 보게 되면 GDP의 몇 % 이상을 교육에 투자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4, 5%를 교육에 투자를 할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정상회의에서 사무총장님의 비전 성명서를 봐도 그렇고요. 이 교육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런데 교육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라독스 역설인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냐 분열되어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교육은 모두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교육은 우리를 분열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연결을 할 수 있었지만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파라독스가 일어났죠. 이는 양질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 교수 매체, 교수를 위한 수단에 있어서도 저희가 코로나19 시대 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플랫폼과 여러 기술업체를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이코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디지털 시스템 자체가 또 전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 like amongst all these thoughts, we had a good case in Bangladesh.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도 또 소개드릴 만한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10분 학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가상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360도 교육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USB가 10
10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10분에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 동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딴짓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플랫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뭐 모바일 버전, 태블릿 버전, 그다음에 웹 버전을 만들었고 어떠한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컨텐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0개의 동영상 수업, 1,500개의 스마트북, 그리고 86,000개의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연결을 해서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1,300개의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과정 기반의 교육, 그리고 또 기술, 직업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동안에 모두가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짓을 방해를 받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부에서도 지원을 했고요. 아시아타 리미티드라고 하는 이동통신사가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0분 학교라는 프로그램은 PPP 아주 훌륭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GCED를 방글라데시에서 증진하기 위한 정책 공고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교육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저렴한 디지털 교육이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네, 그럼 일단 로드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술 해결주의의 그 파라독스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그 학교 수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 간의 어떤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육을 위해 타겟 그룹 중심의 디지털 기기를 저희가 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기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요. 그리고 또 디지털 교육에서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뭐 기기나 뭐 실험 도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언어 증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모국어로 또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교육 지원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인데요. 사실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계층과 또 취약계층 학생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소외계층 학생들도 기기와 기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나 기기를 사용을 할 때 규제도 필요하고 또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사 학생 역량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콘텐츠만큼 중요하거나 또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들이 교육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교사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번역을 위한 자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간의 모범 사례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저희가 유엔 교육 정상회 때 모든 회원국이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야말로
SDG에 있어서 특히 SDG 4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SDG를 아우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그 지침이 되는 정책입니다. 저도 피니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을 구분을 한다거나 뭐 정책을 세분화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GCD와 관련된 교육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집단적인 사고와 노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니즈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GCD 교육을 제공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주민들, 기후변화 난민들, 소외계층, 취약계층 학생들, 그리고 또 부유한 학생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아우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에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함께 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함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훌륭한 발표 4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에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엄격하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나머지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셀과 말코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학교와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 GCD 교육을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사들과 학교에게 너무 많은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와 가족, 도서관 등 다른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학교만 이것을 부담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해 당사자들 누가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먼저 에델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가족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모든 곳에서 교육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동남아시아 교육장관 기구에 이제 속해 있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역 차원에서 또 교육 정책을 만드는 기구다 보니까요.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곳은 학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CED를 커리큘럼에 만들어서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 발표를 하기 전에 GCED가 커리큘럼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했었습니다. 뭐 시민교육이나 윤리교육, 뭐가 또 혹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혹은 또 고등학교에서도 GCED의 요소가 발견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선 GCED가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합니다. 교육은 어디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교사분들은 다들 각 자격 여부나 아니면은 또 이들의 전문 영역 그리고 이들이 교사를 하게 된 이유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려면은요, 적어도 올바른 그 스킬과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런 올바른 지식, 정보, 기술들을 GCED에 통합을 시켜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학교에서 뭐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때 영어 선생님으로서는 이 평화의 내용을 영어 수업에다가 뭐 통합시켜서 가르칠 수도 있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번 주의 주제가 평화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내 과목과 융합시켜야만 할까라는 것을 교사분들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방법을 고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ICT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아니면 접근권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통해서 질세대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티모르레스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또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티모르레스테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강연을 했었는데 인터넷 접근권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모듈을 제공을 하만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 수업들도 같이 이제 들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이브리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접근성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분들의 위치도 다르고 이분들의 선호도도 다르고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자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케이스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교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질세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저희 쪽에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세유 같은 경우는 저희 세미오이의 이제 파트너 기관이어서 저희가 앞세유의 교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 앞세유가 조직을 한 웹세미나에서도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대답을 드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정책 제안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코님께서 혹시 부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목적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일까요? 학교만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GCED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의무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그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아랍 본부로서 이런 학교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커뮤니티와 그리고 학부모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매일 커뮤니티와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그 경험을 학교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또 GCED와 더 넓은 지역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GCED와 아트, 예술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닌 예술가들이, 아티스트들이 교사와 협업을 통해서 GCED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피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판적인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에드쿼크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비판적인 디지털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이러한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 비판적인 어떤 인식 제고, 비판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짧은 답을 해보자면은요. 일단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독을 이슈로 우리가 잡는다고 한다면요. 뭐 SNS에 대한 중독을 이제 잡아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뭐 1살, 2살, 3살짜리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이런
인터넷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IT 장비를 사용하도록 할 때는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제대로 경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학습자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게 될 때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세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요, 이게 서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어떠한 갈등이나 복잡성이나 아니면은 싸움, 긴장 관계가 없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과 계속 연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우리가 G세대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평화로운 내러티브만으로 세상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점을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을 현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받아볼 수 있고 고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방식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왈레드님에게 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마르코님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이제 저희가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재원을 얻어야만 할까요? I think that's the biggest challenge we have. 네, 저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Tracks of transforming education, then the action track 저희가 이제 액션 트랙 5를 보게 되면요, as the action track.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액션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파이낸싱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파이낸싱을 할 것인가, 일단 먼저 왜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교육이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4년 그 권고안과도 관련이 있고 또 개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분쟁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 경제, 세계 교육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Often talk about, why not education for peace? 그런데 저희가 평화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If we invest less on war, 저희가 전쟁에 투자를 줄이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should prioritize 저희가 교육을 우선순위해야 됩니다. for LDCs, 그리고 저희가 UN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LDC 저개발 국가들이 또 지원을 받고 함께 협력을 하는데요. led by Gordon Brown.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데 교육을 위한 IFED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Give funds to the LMICs. LMIC 국가들에게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에 있어서 파이낸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Apart from that, we need partnership. We need 네,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단순히 지식을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소스와 기술도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이낸싱을 저희가 맞춤화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타겟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이낸싱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저희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파이낸싱을 할 때 타겟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맞춤화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즉 파이낸스가 필요한 자에게 파이낸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초 안에 정책 권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지니아가 말하기를 지금 청년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청년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들이 이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 아드보커시가 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이 변화를 주도하는 동인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CED와 그리고 청년의 advocacy와 관련해서 어디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바로 저는 고등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GCD 고등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환경 또 학교에서 GCD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학생 무슨 협회, 학생 단체, 학생 문화 단체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개방된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 학생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알려주고요. 책임감 있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애드vocacy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다루기 힘든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을 동행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거두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책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다른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회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이기도 하죠. 한국과 싱가포르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그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 동남아시아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좀 더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 국가로 가거나 다른 국가로 가서 청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아세안 지역에서 저희가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의 학생들을 매년 인턴을 받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뭐 한 달에서부터 3달까지 인턴십을 받아서 배워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자라나서 사회 진출하게 된다면 그 사회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온라인 수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넓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새로운 수단을 활용을 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희 동남아시아 교육계가 앞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른 국가에서의 교육 그리고 좀 더 그 세계화와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가 벌써 1분 30초 정도 지났는데요. 마르코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를 커뮤니티에게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학교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정부가 선생님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내서 이분들이 그 커뮤니티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움의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뭐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혁신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체권, 자율권을 줘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난민들과 그리고 또 소외된 계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5분 동안 브레이크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시 30분 서울 시간으로 저희가 기조 세션 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